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 보면 뜻밖의 보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먼지 낀 종이 한 장, 구겨진 메모지, 오래된 엽서 같은 것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오래 붙잡는 건 바랜 사진 한 장이다. 손에 잡은 사진은 낡아 있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색감은 오래된 햇볕에 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사진 속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장면이었다. 옷차림도 배경도 지금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웃음만은 이상하게도 지금도 생생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배경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얼굴의 표정이다.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각도, 어깨의 힘까지.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와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그날의 기온이 어땠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음악이 들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 감정, 마음의 결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내 표정을 보며 그날의 기분을 떠올려 본다. 아무 생각 없이 웃었던 순간, 그냥 좋았던 때. 그 웃음은 가벼웠고 그래서 진짜였다. 사진은 시간을 담는다. 우리가 잊어버린 순간도, 무심코 지나간 장면도 사진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다. 사진 속 나는 너무 생생한데 지금의 나는 그날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건 마치 내가 나를 놓친 느낌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사진을 꺼내든다.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내가 어떤 시간 속을 살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웃음이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그때의 너도 지금 여기까지 잘 왔어.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장면을 지나온다. 그중 어떤 순간은 마음속 깊이 남고 어떤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도 사진은 그 스친 순간을 붙잡아준다. 기억이 흐려져도 사진은 감정을 붙잡는다. 나는 요즘 예전보다 덜 웃는다. 웃음이 낯설어진 건 아니다. 다만 웃기까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때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레 웃던 내가 지금은 셔터 앞에서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는데 머뭇거리기도 한다. 나이를 먹었다는 건 웃음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기쁨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감정이 더 복잡해졌다는 뜻이다. 웃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기쁜 순간에도 다음 일이 머릿속을 스친다. 그래서일까? 사진 속 그 웃음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아무 생각 없이 웃던 단순하고 투명했던 나의 얼굴. 나는 문득 상상해 본다. 사진 속의 그 사람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괜찮아, 지금도 나쁘지 않아. 혹은 왜 그렇게 웃음을 잊고 살았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상상이 나를 조금 부드럽게 만든다.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시선을 잠시 내려놓는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 그건 참 묘하고 따뜻하다. 사진은 멈춰있는 이미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멈추지 않는 시간의 감정이 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긴 미세한 감정들을 읽고 해석하고 다시 살아낸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이 오래 남는 것이다. 가끔은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웃는 얼굴, 울고 있는 얼굴, 어색하게 서 있는 얼굴. 그 사진들 하나하나가 나의 시간을 말해준다. 어떤 사진은 그때의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사진은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온다. 어떤 사진은 지금은 사라진 장소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게 사진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마음의 지도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진 속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다. 나는 나를 잊을 때가 많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려 할 때, 바쁜 일상에 매몰될 때, 내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할 때. 그럴 때일수록 사진은 나를 다시 불러낸다. 이 사람이 너야. 나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조금 더 진심을 담으려고 한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남기려고 한다. 웃지 않아도 괜찮고 눈물이 묻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책상 위에 그 사진을 다시 세워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웃음은 아직 내 안에 있다. 잊고 있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진은 그렇게 다시 내게 말을 건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순간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나는 오늘도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내야 할 지금의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본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 똑같이 생긴 종이박스, 별다를 것 없는 포장. 하지만 나는 문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약간 들뜬 마음이 된다. 별것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쩐지 누군가에게서 온 무언가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먼저 열린다.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무게를 가늠해보고 흔들어 보기도 한다. 무엇인지 알면서도 한 번쯤은 상상해본다. 혹시 내가 모르는 깜짝 선물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주문한 지 오래되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물건이 도착한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이 기분 좋은 긴장을 만든다. 상자를 열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포장재의 감촉이다. 종이의 바스락거림, 테이프를 자르는 손끝의 저항감. 상자 속을 열기 위해 나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느려진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춰보는 것처럼 상자의 덮개를 천천히 연다. 내용물은 예상한 대로였다.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 그렇다고 값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물건이 오늘 나에게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작은 선물처럼 느껴진다. 택배라는 건 결국 기다림이다. 누군가의 손에서 출발한 무언가가 복잡한 경로를 거쳐 나의 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그 사이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고 여러 공간을 지나며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노동이 깃든다. 그렇게 도착한 것 앞에서 우리는 쉽게 말한다. 왔다. 그렇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움직임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자주 잊는다. 나는 오늘도 상자를 연다. 그 안에는 물건이 있지만 사실은 감정이 담겨 있다. 이 물건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설렘, 구매 버튼을 누를 때의 확신, 배송을 기다리던 며칠간의 기대감. 그 모든 시간이 이 상자 안에 함께 도착한 것이다. 어느 날은 누군가를 위해 상자를 연다. 선물할 물건이 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보며 이걸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를 상상해 본다. 상대가 상자를 열고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의 하루는 조금 따뜻해진다. 택배는 물건만 오가는 게 아니다. 마음이 오가고 기대가 오가고 기억이 오간다. 작은 상자 하나가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체감하게 된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사람의 마음도 택배처럼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담고 포장하고 주소를 써서 며칠 뒤 상대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상자를 열면서 나의 진심을 꺼내 읽을 수 있을까? 조심스레 손끝으로 감정을 만지고 미소 지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빠르다. 너무 즉각적이어서 때론 진심이 가볍게 보일 때도 있다. 느린 택배처럼
누군가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 도착하는 경험은 요즘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는 일이 여전히 좋다. 손글씨로 쓴 짧은 문장 하나, 종이의 질감, 봉투를 봉하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음의 물리적 이동을 실감하게 해준다. 택배 상자를 열며 문득 이런 감정까지 함께 열리게 되는 날이 있다. 내가 받은 이 물건도 누군가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을 테니까. 제작자가 만들고 포장한 이가 신경 써서 담고 운반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고 와주었기에 나는 이 상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택배는 하나의 작은 인연이다.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내 손끝에 닿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손길이 담긴 작은 우주가 된다. 가끔 상자를 열다가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있는 걸 발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짧은 인사말이지만 나는 그런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 상자 안의 물건보다 그 메모 한 장이 내 하루를 더 환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닫는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상자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착하는 마음. 말 한마디, 문자 한 줄, 손편지 한 장.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문 앞에 놓인 따뜻한 택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내가 받은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나의 일상이 조금씩 변해간다. 더 느긋해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조심스러워진다. 그렇게 작은 상자 하나가 나를 바꾼다. 나는 오늘도 상자를 연다. 단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그리고 누군가도 어딘가에서 나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전하지 못한 어떤 감정, 늦게 도착하더라도 꼭 전하고 싶은 말. 상자를 덮으며 생각한다. 다음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내보자. 그 마음이 늦더라도 길을 돌아가더라도 언젠가 꼭 도착하길 바라며.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손에 잡힌 오래된 국어사전. 표지는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은 채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여기저기 달아 있었다. 어디선가 어릴 적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낯선 듯 익숙한 종이 냄새,
펜으로 눌러 쓴 흔적, 손때 묻은 책장들. 사전은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펼치지 않고 살았다. 무심코 사전을 펼친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다. 그 단단한 질감이 마치 책과 내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게 만든다. 한 장을 넘기자 어릴 적 밑줄이 그어진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단어는 포근하다였다. 단어는 짧았지만 그 느낌은 강했다. 어쩐지 그 단어가 오늘의 내 마음을 툭 치는 것 같았다. 포근하다는 단어는 나에게 단순한 기온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 시절의 겨울 이불, 엄마의 품, 말없이 앉아있던 아버지의 옆자리.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단어 하나에 몽글몽글 뭉쳐 있었다. 나는 가만히 사전을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왜 이 단어에 밑줄을 그었을까? 어쩌면 누군가의 말 속에서 처음 듣고 마음에 새겼던 것일 수도 있고, 어느 날 추운 바람을 맞다 문득 떠오른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단어 하나가 떠올리는 감정은 언제나 명확하진 않지만 묘하게 마음을 움직인다. 단어는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을 정리해주고 기억을 이름 붙여주고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해주는 도구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쓰지 않는 말은 점점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기다림, 애틋하다, 머뭇거리다 같은 단어들. 한때는 일기장마다 반복해서 썼지만 어느새 우리 대화 속에서 사라진 말들. 우리는 빠르고 단순한 말들을 선호하고 감정도 짧게 축약된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길 원한다. 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점점 말의 무게를 잃어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전 속의 단어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잘 쓰이지 않지만 잊혀지지 않은 말들. 그 말들이 내 마음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으로 단어들을 훑는다. 온기, 흔적, 따스하다, 머물다, 이 단어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막상 다시 만났을 때 서먹하지 않은 그런 사이. 문득 지금의 나를 표현할 단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오늘 하루를 단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말을 고를 수 있을까? 지친, 가만한, 조용한, 아니면 버티는? 이런 생각 끝에 나는 하나의 문장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오늘의 나는 겹겹이라는 단어에 가깝다.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고 생각도 행동도 단순하지 않은 날.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에는 층층이 감정들이 겹쳐 있는 날. 사전은 정확한 뜻을 알려주는 도구지만 그 안에 감정의 결까지 담을 순 없다. 포근하다는 단어가 겨울 바람 속의 목도리처럼 따뜻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불 속 눈물일 수도 있다.
단어는 정의로만 읽히지 않고 경험으로 살아난다. 나는 사전을 덮지 않고 다시 펼친다. 어릴 적엔 단어의 뜻을 외우기 위해 봤지만 지금은 그 단어에 깃든 나의 시간을 떠올리기 위해 펼친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넘기며 나는 내 마음의 사전을 다시 써내려간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위로일까? 용기일까? 아니면 그저 괜찮다는 말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아직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마저 소중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언젠가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마음과 마주할 때가 있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감정, 정의할 수 없는 관계,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단어는 더 절실해진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고민하며 우리는 더 나은 표현을 찾고 결국엔 마음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나는 오늘도 그 단어 하나를 마음에 담는다. 내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말 하나. 언젠가 꼭 꺼내어 말하고 싶은, 지금은 조심스레 다듬고 있는 그런 단어. 사전을 덮으며 나는 다짐한다. 매일 단어 하나씩만 마음속에 품어보자고. 그 단어가 오늘의 나를 정의하고 내일의 나를 이끌어주는 작은 불빛이 되어줄 테니까. 햇살이 좋은 오후, 나는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가벼웠다. 길 위에 길게 드리워진 나무 그림자들이 내 발끝을 스친다. 땅 위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은 그림자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나는 그 움직임을 따라 발을 옮긴다. 문득 떠오른다. 어린 시절 나무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고 애쓰며 걷던 나.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피해서 점프하고 가로질러 뛰고 밟을 듯 말 듯한 순간마다 긴장했었다. 이유도 없었다. 그냥 그 시절의 놀이처럼 혹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미션처럼. 그때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감정의 훈련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림자는 단지 나무의 투영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어떤 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그 그림자 위를 천천히 걷는다. 피하지 않고 밟는다. 거기엔 더 이상 두려움도 금기도 없다. 오히려 그 안에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햇빛 아래에서 더욱 또렷해진 그림자들은 내 발밑에 눌리고 그 위에 내 시간과 감정이 겹쳐진다. 나무는 빛을 받아서 존재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반대편이다. 우리는 늘 밝은 면만 보려고 애쓰지만 그림자야말로 진짜 빛이 있었다는 증거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밟는다는 건 결국 나에게 비추어진 빛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에 따라 그림자도 쉼없이 일렁인다. 길 위를 걷는 동안
나는 그림자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조용히 움직이는 선들 사이로 나의 발자국이 들어간다. 마치 나무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그 길 위에서 만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말한다. 그림자는 어둠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자는 기억이다. 나무가 존재했다는 증거이고 햇살이 닿았다는 표식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멈추어 선 나 역시 그 기억의 일부가 된다. 사람의 마음에도 그런 그림자가 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 스쳐갔던 후에 마주하기 두려웠던 상처들.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 바닥에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운다.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빛이 비출 때마다 선명해진다. 어떤 계절, 어떤 음악, 혹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다. 나는 그런 마음의 그림자를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는 외면하려 했던 그 조각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들이기도 하니까. 그림자를 밟고 걸어간다는 건 내 상처와 시간을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햇살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또렷하다. 빛이 많을수록 어둠은 더 선명해진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누구보다 깊은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 겉으로 보이는 빛에만 주목하고 그 아래 생긴 그림자의 무게는 헤아리지 못한다. 나는 오늘도 걷는다. 그림자를 따라 혹은 그 위를 지나.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그림자는 마치 물결처럼 내 발끝을 스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지나온 계절들을 떠올린다. 무거웠던 날들, 조용히 혼자였던 순간들, 아무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들. 그림자를 밟는 일은 아주 사적인 의식 같다.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나 다짐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오늘은 이 기억을 인정하자. 오늘은 이 감정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나는 조금씩 나를 이해하게 된다. 아이였을 때는 그림자가 두려웠다. 그 위를 밟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았고 뭔가 금기를 어기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짜 두려운 건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피하고만 싶어 했던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며 점점 더 많은 그림자를 가지게 되는지도 모른다. 관계가 늘어날수록, 선택이 쌓일수록,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나를 따라오는 그림자도 길어지고 짙어진다.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왔고, 느껴왔고, 지나온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다는 건 그 시간들을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더는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조용히 동행하겠다는 다짐이다.
나는 걸음을 멈춘다. 한 그루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의 그림자 속에 서본다. 발밑에 어둠이 나를 감싸지만 하늘 위엔 여전히 빛이 있다. 나는 그 어둠과 빛이 어우러진 시간 속에서 오늘도 나를 살아낸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그림자 위를 조용히 지나 또 다른 빛의 조각으로. 누군가의 마음에도 내가 잠시 지나간 그림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이 길 위에서 나를 밟고 나를 다독이며 걷는다. 나는 안경을 쓴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시력이 좋지 않았던 나에게 안경은 세상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창이었다. 처음 안경을 썼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뭇잎의 결이 보였고 간판의 글자가 선명해졌고 사람들의 눈동자까지 정확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 또렷함이 언제나 좋기만 했던 건 아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 마음이 복잡해졌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들이 안경을 통해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날들이 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을 벗고 다시 쓴다. 책상 앞에서 집중할 때, 산책 중에 햇살이 눈부실 때, 혹은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울 때. 안경을 벗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나와 세상 사이의 거리를 다시 조절하는 의식처럼 느껴진다.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흐릿해진다. 사람들의 얼굴은 경계가 흐려지고 빛은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의 색채로 녹아든다. 그 흐릿함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꼭 껴안지 않아도 되는 거리, 꼭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그 모호함이 나에게 작은 위로를 준다. 안경을 쓰면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선명한 글자, 또렷한 표정, 숨길 수 없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쏟아진다. 그래서 때로는 선명한 시야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본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세상을 또렷하게 본다는 것은 어쩌면 날카로운 칼날을 들여다보는 일과 닮았다. 판단이 요구되고 구분이 생기고 선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흐릿한 시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잠시 멈춘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나는 그 흐릿함 속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더 잘 보기 위해, 더 많이 보기 위해 노력한다. 더 높은 해상도, 더 빠른 반응, 더 넓은 시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느끼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을. 안경을 벗은 채로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은 언젠가의 기억과 겹친다. 유년의 어느 여름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릿하게 보던 창문 너머. 비 오는 날 유리창을 따라 흐르던 물방울. 그런 장면들이 지금의 흐릿한 시야 위에 조용히 스며든다. 어쩌면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세상이 가장 덜 선명할 때인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그런 흐릿한 세상에서 글을 쓴다. 안경을 벗고 마음속 언어를 조용히 꺼내어 본다.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다.
어떤 감정은 흐릿하게 묘사될 때 더 진실하게 다가오니까. 마치 수채화처럼 번진 색 안에 감춰진 마음이 더 투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세상을 또렷하게 보면서 놓치는 것들도 있다. 눈에 잘 띄는 것만 보고 덜 보이는 것들은 무시하기 쉽다. 하지만 흐릿한 시야에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사라진다. 모든 것이 같은 선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다가온다. 그것이 나에게는 때때로 더 정직하게 느껴진다. 나는 안경을 벗고 거울을 본다. 나의 얼굴이 흐릿하다. 피부의 결, 눈빛, 표정의 섬세함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내가 나를 너무 똑바로 바라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진심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세상을 보는 방식은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늘 예민하게 세상을 읽고 어떤 사람은 느슨한 감정의 필터를 통과시킨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고 싶다. 필요할 땐 정확히 보고 지칠 땐 일부러 흐릿하게 두는 것. 안경을 벗었다 쓰는 이 반복 속에서 나는 나만의 감정 조율법을 익혀간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아야만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특히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사랑하려 할 때, 혹은 용서하려 할 때.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잘 보려고 애쓰는 대신 잠시 흐릿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정답이 아니라 여백을 주는 시선. 판단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 나는 안경을 벗고 사람을 바라본다.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 표정보다 그 이면의 온도를 느끼려 애쓴다. 안경 너머의 시야는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단지 시력을 묻는 게 아니라 나의 의도를 묻는다. 이제 나는 안경을 벗는 순간을 하나의 의식처럼 여긴다. 번잡한 일상 속에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회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통로. 흐릿함 속에서 나의 마음은 숨을 쉬고 다시 또렷한 시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나는 오늘도 안경을 벗고 다시 쓴다. 그 반복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흐릿한 풍경 속에서 내가 더 진솔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볼 때 나는 조금 더 단단한 나로 걸어간다.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